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시험에 매해 출제가 되는 고려시대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려시대 왕은 딱 4명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했던 태조가 있고, 두 번째는 공신, 호족 등등을 숙청 제거했던 광종, 세 번째는 성종, 네 번째는 공민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태조 왕건을 보도록 할게요. 태조는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. 이때 태조가 호족의 힘을 많이 빌려가지고 후삼국을 통일한 결과 이 고려는 호족들이 연합을 한 호족 연합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.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힘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이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. 그러므로 호족에 대해서 회유하고 통제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.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언제 호족들이 자기 뒤통수를 칠지 모르거든요. 나도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 이런 생각에, 그러므로 호족을 회유하기 위해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약 2가지 정도, 많게는 3가지까지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. 첫 번째를 보면 바로 이 혼인 정책이에요. 혼인 정책. 호족들이 뒤통수 치는 걸 막기 위해 이제 호족의 딸과 여기 태조 왕건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장인어른, 예사위 이런 식으로 친척관계, 인척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나오게 되고, 왕건의 와이프가 약 29명 정도 있다고 해요. 그 다음에 혼인 정책을 받고, 두 번째는 바로 사성 정책이에요. 사성 정책. 여기 사성은 성을 하사했다 이 말이야. 셈이 왕건이고 저기 조중훈이라고 하는 호족이 있는데, 얘가 또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완전히 왕씨 일가로 만들려고, 너는 이제 조중훈이 아니라 왕중훈이다, 너는 나랑 같은 일족 일가야, 이런 식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성 정책이 있었고, 두 번째는 바로 이 역분전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땅들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, 이 호족이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위해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논해서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땅을 지급을 하는 그런 호족 회유 정책을 받고, 두 번째는 통제 정책이에요. 통제 정책. 통제 정책의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인제도예요. 기인제도. 인질로 삼는다 이 뜻인데, 수도 개경이고 그다음에 지방이 있는데, 이 지방에는 호족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. 이때 호족의 자식을 여기 개경에 인질로 보내게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 지방의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 호족의 아들은 죽겠죠. 그리고 이 아들이 개경에서 왕에 대한 충성, 그리고 개경, 와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물러나게 되면 이 아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서 통치를 할 건데, 그러면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고 개경에 대한 그리움이 클 거기 때문에 호족의 아들의 그리고 반란의 가능성을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기인제도라고 할 수 있고, 자, 두 번째는 이 사신관제도예요. 사신관제도. 자, 개경에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. 요 관리를 자기 고향 출신지의 지방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. 맨 처음에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했을 때 경순왕 김부를 사신관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여기 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 관리는 자기 지방을, 자기 고향을 통제하는 거예요. 여기서 넘버 2를 정했다든지 다양하게 간섭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신관 제도. 그러므로 회유체계는 혼인정책, 사성정책, 역분전이 있고, 통제체계는 기인제도, 사신관제도,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이어서 태조 왕건이 죽을 때 후대 왕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이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. 후대 왕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게 훈요 10조라고 할 수 있고, 민생 안정책으로 이 흑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제 설치하기도 했으며, 그다음에 북진 정책을 통해 고려의 영토를 청천강까지 올리게 되고, 또 서경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, 다음에 거란을 배척합니다. 발해를 멸망시킨 저 요나라 놈들이라고 해서 거란을 배척하는 태조 왕건의 정책을 받고요. 자, 이어서는 왕건을 강화시킨 빛날 광자, 이 광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광종의
임무는 자기 아버지 때 뿌려놓은 씨앗을 다 거두는 거야. 호족들이 너무 컸어. 그렇기 때문에 이 호족을 약화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고, 또 하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. 이 정책들을 볼게요. 첫 번째는 요 과거제를 시행을 해요. 과거제. 이 과거제는 후주의 이 쌍기라는 인물의 요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를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. 지방에는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어. 근데 이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서 유교적인 소양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족이라도 시험을 못 치면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과거제를 통해 호족을 약화시키려고 했고,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어요. 이때는 바로 이 노비 안검법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.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준다, 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. 여기 노비라고 하는 계층은 당시 사람이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야, 재산.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팔고 주고 받곤 했거든요. 그러므로 재산입으로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그리고 군력도 지지 않거든요.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군력을 안 지면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들 노비에게 농기구를 쥐어주면 이들이 농사꾼으로서 자기 주인을 위해 열심히 농사일을 하겠지만, 이들에게 창과 칼과 활을 쥐어주면 사병이 되어버린 사병. 그러므로 이들이 언제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노비들을 풀어줘버리는, 억울한 노비들을 풀어줘버리는 노비안건법, 이런 정책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, 그리고 이 광종 때는 연호를 씁니다. 이때 연호가 이 광덕이라는 황제국만 쓸 수 있는 달력 체계인 연호, 광덕을 쓴다든지, 또는 중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쓴다든지, 이런 고려의 자부심이 잘 드러나는 광덕, 중풍 연호가 있고, 그리고 개경을 황제가 사는 도시 황도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서경을 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광종의 정책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어서 성종을 볼게요. 성종, 일성자인데 성종의 가장 유명한 파트너가 한 명 있거든요. 이게 바로 이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인데, 이 최승로가 왕에게 어떤 건의책을 남기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여기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갔지만 핵심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외관을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 있습니다. 외관은 다른 말로 바깥쪽의 관리, 바로 지방관이에요. 지방관. 이로써 이에 대한 결과로 고려시대 각 지방에 12목이라고 하는 지역이 설치가 되고, 여기에 지방관이 파견이 되게 됩니다. 그러므로 호족이 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권리가 약화되고, 중앙에서 파견된 이 지방관이 지방 12목에 가서 통치를 하는 이런 성종의 정책도 하시면 되겠고, 이때 이성육부제라고 하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등등 정치체제가 일울성자 완성되기도 하는 성종을 봤고요. 자, 그 다음에 공민왕인데, 공민왕은 자주 나와요. 자, 보도록 할게요. 자, 공민왕의 첫 번째를 보면, 이거는 시간 순서 상관없습니다. 첫 번째 볼게요. 바로 이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이런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하고 수복을 하게 됩니다. 쌍성 총관부의 지역을 보면 원나라 한반도가 있는데, 한 요쯤 함흥 요쯤에 원나라가 이 땅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, 여기를 공격을 해서 다시 차지를 하는 쌍성 총관부 수복, 이런 게 있었고, 자, 그 다음에 권문세족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.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, 이런 패드립을 치는 기철 등등의 이런 권문세족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. 이 기철의 누이가 원나라의 황후, 기황후였거든요. 온갖 패드립을 치면서 장난이지만 공민왕을 업신여기니까 이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정방이라고 해서 무신정권 최후 때 만들어졌던 인사권을 담당했던 기구였는데, 이 정방을 폐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.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때 격화되었던 관제를 일시적으로 복구를 한다든지, 또는 몽골풍을 변발을 하는 몽골풍을 금지한다든지, 이런 흐름도 좀 나오게 되고, 다음에 중요한 건데, 당시 스님이었던 요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서 전민변정도감을
설치를 하게 됩니다. 억울하게 권문 세족에게 땅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바로잡아 풀어주는 그런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고려시대 4명의 왕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